현재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보는 각국의 심정이 굉장히 좀 다를 겁니다. 특히나 어 이 나토 국가들이라든가 특히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동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각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란 이스라엘 핵전쟁이 아니죠. 이란 이스라엘 분쟁의 결과를 굉장히 지켜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어떤 그 마가를 굉장히 내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 이란 핵 문제에 개입을 결정하면서 이 포르도 핵시설, 나탄즈 시설 그리고 아스파한 시설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고 벙커버스터 12기를 떨구면서 뭐 어떤 14기라고도 하는데, 사실상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에 깊숙이 개입한 셈이 됐고, 이 미국의 결정적인 폭격이 결국은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내면서 지금 사실상 이란이 거의 100개를 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개입, 그리고 핵무기, 핵발전소, 이런 핵 관련 시설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어떤 그 치킨 게임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갔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직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2023년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면서 약 1,2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죽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납치하면서 결국은 전쟁이 발발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가자 지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하마스를 물질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돕고 있던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헤즈볼라도 사실상 거의 전멸 수준의, 와해 수준의 그런 어떤 공격을 받았죠,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싸우고 있을 때에는 유럽 국가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특유의 그 PC주의, PC 감성, 이런 것들이 왜 그 하마스가 공격한 곳에 비례되는 공격을 해야지, 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하마스를 공격하냐, 왜 하마스의 병원을, 뭐 가자 지구의 병원을 폭격하냐, 왜 뭐 민간인을 죽이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이 비판을 해오던 이 유럽 국가들이, 특히나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이란의 핵시설들을 선제 타격하기 시작했고, 이란 테헤란에 있는 군부도 날리고 뭐 지금 정치범 수용소도 날려버리고, 지금 이란이 자랑하는 그 전략적인 거점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날려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우 큰 군사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지지 움직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뭐냐면, 하마스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보다는 약한 존재죠. 그리고 하마스는 사실 국가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어떤 국가고, 하마스와 이스라엘만 비교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특유의 피치주의자들은 강한 쪽에, 약간 그 약한 쪽에 붙어요, 보통. 그러니까 약한 사람의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 그만했으면 됐다, 뭐 하마스 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다 죽일 거냐 이러면서, 뭐 난민 옹호 입장에서 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됐던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존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여부는 유럽 국가들한테도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한테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란은요, 굉장히 불량한 국가인 것이, 저항의 축이라는 세력들을 동원해서 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라든가 하마스라든가, 또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들, 또 시리아에 있는 또 시아파 민병대들, 또 저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등 각 나라의 중동 지역의 이란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이 시아파 근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무장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의 질서를 지배해 왔거든요. 근데 이란이 그렇게 강경하게 종교적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테러 단체들을 조종하고 테러 단체들의 무기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유럽 국가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 중동 지역에서 넘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굉장히 큰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근데 이 난민들이 한때에는 각각 다 흩어져서 그냥 각각의 어떤 이슬람 세력권을 형성하고 살아오던 것이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유럽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난민들이 거대한 블록이 되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고 종교적 그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그 지역을 아예 이슬람권 안에 넣어서 이슬람의 법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독일의 어떤 주를 갔더니 그 독일의 그 어떤 주에 영국이죠. 영국의 어떤 주를 갔더니 영국에서는 이슬람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이슬람 난민 중에서 일부는 영국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대로 자신들을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지경입니다. 즉 영국에 왔으면 영국의 법을 따라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젠 이슬람의 난민의 숫자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또한 그들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러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그 지역의 색채를 빼고 그 지역의 영향력을 완전히 강탈하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 이슬람 난민 문제가 한 15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서야 유럽 국가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문제가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심각해요 정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체적으로 그 샤리아 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 법원을 만들어서 그 법원 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굉장히 대놓고 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 법원이 그걸 그냥 몰뚱몰뚱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정부가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면서 샤리아 그 법원을 만드는 걸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독일 지역 사회에 퍼지면서 다른 지역들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 누가 있냐? 뭐 옛날에는 막 IS가 있었다, 뭐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뭐 알카에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지역적인 부분들이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혹은 그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데가 바로 이란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란과 시리아였어요. 근데 시리아는 지금 무너졌죠. 근데 이란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란의 존재,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여러분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고 이란의 대통령이 있는데 이란은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라는 건 결국은 허수아비예요.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성직자라고 불릴 수 있는 하메네이가 이란의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요 굉장히 또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군부도 좀 달라요. 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란 정규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 지휘관 20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민병대인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30만 명 되나 30만 40만 명 정도 되는 게 이제 이란 정규군이에요. 이란 정규군은 공군, 해군, 육군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란 정규군은 굉장히 세력이 약합니다.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하메네이의 직속 기구로서 하메네이가 명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존재거든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왜 위험하냐?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결국은 시리아에 있는 뭐 시아파 저기 그 민병대들,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들, 또 여기저기 있는 민병대들을 다 뒤에서 조종하는 뭐 헤즈볼라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테러 행위의 배후에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고 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하메네이가 지금 집권한 지 이 하메네이가 89년에 집권했거든요. 지금 뭐 몇 년째입니까? 거의 뭐 46년째 이 장기 통치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메네이의 이 장기 독재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란은 명실상부한 신정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종교가 정치의 위에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은 신의 뜻이다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이 신의 뜻이다라는 이름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는 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허황한 생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막 테러도 저지르고 막 순교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막 자살폭탄, 자살조끼 입고 막 하잖아요. 이게 나는 알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을 모두 조종하는 게 바로 저는 이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동일한 시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 행위와 각종 어떤 그 무장 그 기습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전이라든가, 지금 예멘도 지금 내전 벌어지고 있는데, 예멘도 후티 반군이 철저한 이란의 하수인들이거든요. 이 예멘도 굉장히 웃겨요. 후티 반군이 왜 그러면 이란이 거기다 반군을 만들었느냐?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티 반군을 만든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홍해를 따라서 쭉 이 해상 루트가 열리는데, 그 지역을 예멘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목줄을 잡기 위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키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멘의 후티 반군의 그 특유의 대변인이 맨날 나와가지고 이상한 목소리로 뭐 어쩌고저쩌고 미국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해상에 있는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 뭐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란이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지도자들도 저런 깡패 국가인 이란이 결국은 약 2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첩보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런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타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지지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당한 자위권 발동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체 유럽 국가가 다 지지 성명을 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토 국가들 그리고 EU 국가들은 동시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자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면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포르도 핵시설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포르도 핵시설은 이란의 북동쪽에 위치한 산간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인데, 지하 90m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핵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고농축 우라늄을 뽑아내고 있었거든요. 나탄즈가 이란의 나탄즈라는 지역이 있는데, 나탄즈가 가장 큰 핵시설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같은 거예요. 잘 알려지고 가장 큰 핵시설입니다. 그만큼 노출이 되어 있죠. 이 나탄즈는 이스라엘의 1차 공격 때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파한 핵시설이 그 다음 크고, 아라크 핵시설이라고 또 있어요. 이 아라크 핵시설도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때리지 못한 게 바로 이 포르도 핵시설이었어요. 이 포르도 핵시설이 지하 깊게 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 가지고는,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가 없기 때문에 땅굴 깊이 들어간 그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게 공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미국의 마가 세력들은 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은 미국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자. 그거 왜 개입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죠. 벙커버스터 12발을 한 곳에 떨궜어요.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면 알 거예요. 포르도 지역의 핵시설에 구멍이 이만하게 한 3개, 4개씩 뚫려 있습니다. 어떤 얼치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폭격을 당했으면 막 산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너무 깨끗한 거 아니냐, 미국의 공격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벙커버스터는요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터지는 겁니다. 산 위는 멀쩡해요. 아래가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탑건 매버릭, 여러분 그 보시면,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기구가 있습니다. 모든 핵시설도 지하 깊숙이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환기구를 몰래 티가 나지 않게 만들었는데, 미국이 하필이면 그 환기구를 딱 찾아내서 그 환기구 안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딱 그 안에 들어가면서 공간이 넓어졌죠. 그 공간이 넓어진 곳으로 벙커버스터를 다 떨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벙커버스터가 왜 12발이나 떨궜느냐? 처음 떨궜을 때 60m 들어가고, 또 떨군 자리에 또 한 발 떨굽니다. 그럼 120m 들어가고, 또 그 떨군 자리에 또 세 번째 폭탄을 떨굽니다. 연속적으로 한 것에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엄청나게 깊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포르도의 핵시설은 이미 다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